네, 안녕하세요.潘경장입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 여름 준비물, 우리가 여름에 해야 될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과 알트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대중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득을 봐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순서에 맞게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차례에 맞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1번, 방향성을 잃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방향성이란 기존의 패턴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는 큰 그림에서 2년 반 동안 상승 중이지만 작은 그림에서는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거나 작년 말부터 크게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들 또는 패턴을 보시면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신고점 갱신 이후 횡보 구간, 반년이나 가져갔었던 구간도 그렇고 바닥, 이 전에서부터 1만에서 만에서 2만 달러로 6배가량 올라갔을 때 당연히 더 하락을 해야 되는데 큰 하락이 없는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서 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오늘도 신고점을 갱신하고 사실상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패턴 구간을 지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장은 알트장까지, 큰 알트장까지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비트코인 이론과 가설들이, 예를 들면 4년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깨지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부분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데, 유동성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투표의 이 회색 구간, 빨간색 원 구간은 이 금융위기 구간을 의미합니다. Financial Crisis라고 적어놨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금융위기, 금융적으로 타격이 엄청나게 심하게 들어온, 금융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들어온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브프라임과 최근에 있었던 비교적 최근자였던 코로나를 말하죠. 1번과 2번을 표시했는데 저는 1번을 투자자산에서는 기대감으로 올리는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번 구간을 그냥 막지 못하는 상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기대감과 그냥 막지 못한 상승이 뭐냐. 결국에는 이 차트가 M2 차트에 해당하는데 말 그대로 1번에서는 실제로 풀린 돈은 없었고 그냥 정책적인 기대감으로만 투자자산이 올라간 구간이고요. 2번 구간에 실제로 푼 돈도 있었고 정책도 그에 들어맞게 그냥 적재적소에 뿌려졌고 그냥 돈을 그냥 미친 듯이 풀었고, 그래서 실제 돈이라고 플러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왜 이 두 가지를 왜 보고 있냐, 과거인데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구간,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 다음에 나올 이 미래 구간이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2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평소와 같은 기울기로 이런 식으로 그냥 무준하게 증가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달라져서 내려간다 이런 것은 사실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쟁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적어놨어요. 이 부분은 트럼프의 언행을 보면 잘 알 수 있다시피 파월의 잡힌 선, 초강경 탄핵, 바보 멍청이 이런 말도 쓰고 나와 맞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니까 빠르게 돈을 풀어라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의중을 보면 사실 보다 안전한 것은 파월이 진행하고 있는 연착륙 같은 느린 돈풀기지만 사실상 연준을 제외하고 전부 다른 모든 것들을 보면 특히나 정계에서는 이를 참아줄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반강제적으로 돈풀기가 실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기울기 면에서 돈풀기가 내려간 상황은 전쟁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단서가 없지만 미친 듯한 돈풀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높은 확률로 예상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돈풀기가 진행이 되는데 4년 주기 패턴에서는 왜 우리가 경험했던 4년 패턴이나 그런 게 안 나왔을까? 이 부분이 3번부터 설명이 되는데, 사람들의 기억 속 패턴대로라면 늦은 24년도 또는 올해 지금쯤이라면 미친 듯한 알트장이 나왔어야 돼요. 즉 반년 전에는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 현실이 다른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인내심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떠나갔어요 이미.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듣고 있죠. 국장보다 상승률이 약하다. 여기에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시장이 안 좋은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상 아까 미국 M2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글로벌 M2, 지금 보고 있는 글로벌 M2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크기가 미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에 해당하는 거는 증가율로 보시면 되는데 21년도 시장에 증가했던 것과 지금 현재,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증가한 것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증가한 것과 여기서 요만큼 증가한 거는 알트장을 줄 수 없다, 비트 불장을 줄 수 없다라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과거와 다르게 뭐 비슷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또 크게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장이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로써 기존 패턴은 깨졌고 실제 상황도 과거와 다른 게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 과거 패턴을 참고해서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4번부터 새로운 시나리오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은 하락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주장한 논리와 같으니까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패스하고 5번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비트코인 주봉 차트상 하락이 나왔던 기간에서 도미넌스 동일 구간을 보고 표시를 해본다면 도미넌스가 가장 낮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부터 다른 알트코인으로 자금을 다 뿌려놓고 이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락이라는 게 비트코인 하락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미 알트코인으로 자금을 뿌려놨으니까 비트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으로 또 영향을 주면서 하락을 하는 단일 하락이 아닌 연쇄 하락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18년도, 21년도 또는 22년도 그때 나왔던 21년도 말이죠. 21년도 말, 21년도 중순쯤 18년도에 나왔던 하락이 나오려면 우리는 도미넌스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으면서 알트코인들이 대폭등한 시점에서 비트 무너지고 알트 무너지고 또다시 비트코인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보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천장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연쇄 하락이 벌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더리움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 400만 원인데 얘는 절반 내려간다고 비트코인이 그냥 무작정 절반 90%, 80%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이미 거의 바닥 구간 또는 바닥에서 좀 중간 영역 그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가 그 모양인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에 충격을 줄 만큼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하락, 연쇄 하락이 펼쳐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하락이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값이 이 해당 구간에 만나기 전에는 과거와 같은 하락은 쉽지 않다. 제가 한 달 전, 2달 전에도 주장을 했었고 지금 현재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을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새로운 시나리오이자 기존과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적으로는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5번째 알트코인을 좀 얘기할 텐데 최근에 있었던 이더리움 컨퍼런스 이름이 ETHCC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시장의 흐름은 기존과 굉장히 다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조차 선두 자리를 이룰 수도 있다. 이대로 가면 선두 자리를 잃고 이더리움이 망할 수 있다. 또는 위기를 느껴야 된다고 말을 했죠. 위기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투자 환경이나 구성 요소들이 달라진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은 기술적인 한계나 의도와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다오나 아니면은 제로날리지 같은 것들 사실상 제로날리지는 내역이 없고 그 출처를 알 수 없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90%가 그걸 실행하지 못했고 다오 거버넌스 등을 왜 수집합니까? 다수가 참여해서 민주주의 같은 투표로 인해서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사실상 다수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소수가 투표권을 갖고 그들대로 움직인다. L2의 경우에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지들끼리 마음대로 하더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부흥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봤듯이 약간 몰락에 가까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이렇게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기존에 없는 분위기나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고 이걸 단순히 말하는 기간적인 패턴과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보면요. 해당 그림의 17년도 또는 18년도로부터 21년도까지 3년 3개월의 기간이 필요했다. 비트 올라가고 알트 올라가고 하는 내용들이 3년 3개월간 소모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 구간 3년 3개월 동안 기간을 소모했지만 그런 구간은 없었고 그 기간으로부터 1년 동안 똑같이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건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사실 기존의 내용들을 전부 지워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상승에 대해서 6번에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6번 비트코인입니다. 우리가 크립토에 투자하는 사람이 모두 알 법한 내용이지만 모든 상승은 비트코인 상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큰 흐름에서 자금이 비트로 모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으로 이동합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지만 이것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나 이더가 안 올라갔는데 알트들이 전부 다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초단기나 단기로는 벌어질 수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를 주로 본다라고 부연 설명하고요. 이런 진리 때문에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주로 관찰하면서 자금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얼마나 좀
분위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 투자금이 흘러나오는 증거로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내용은 사실 이거 하나죠. 비트코인 ETF요. 이 자금이 모이고 있는 증거나 아니면은 흔적 또는 힌트들을 비트코인 ETF가 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자에도 증명됐듯이 ETF로 들어온 자금은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주더라 라는 것이 오늘자에 증명되고 있고, 과거에 봤던 비트코인 차트보다 비트코인 ETF로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장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적하는 게 좀 더 들어맞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자의 트렌드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해당 유입이 제가 최근자에 체크했을 때는 한 70조, 계산을 잘못했는지 100조 또는 70조가량이 되는데, 여기에서 10%는 뭐 70조라고 가정하면 7조고요. 20%에서 30%는 10조에서 20조에 해당합니다. 해당 자금은 알트코인으로 향하게 될 것이에요. 해당 자금은 알트코인으로 향하게 될 거고, 이 주장에 대한 논리 또는 뒷받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7번 수익률 비교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110K 정도를 달리고 있고 오늘 제 신고점을 갱신했는데, 우리는 머지않은 구간에 140K, 130K라는 수익률 비교 구간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 이를 140K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140K에 도달했고 많은 대중들이나 분석가들이 예측하는 최고가 또는 신고가, 목표가가 200K에 달려 있다면, 만약에 현재 가격을 140K라고 봤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익률은 200에서 140을 나눠야 되니까 약 40%에 해당합니다. 위험률이 높은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크립토에 투자했는데 40%가 최저가 아닌 최고 수익률이래.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누가 비트코인을 살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리고 장세가 좋으니까 옆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제가 이더리움이 되겠죠. 뭐 기능적인 건 좀 달라도 뭐 시총이나 움직임이나 등은 비교적 비슷했으니까요. 이더리움을 쳐다보면서 하는 생각은 비트가 200K를 찍을 때보다 그냥 이더가 전고점, 지금 현재로부터 전고점을 찍었을 때가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이거를 그냥 사야 되겠구나. 수익률이 앞서니까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이전될 수밖에 없다. 이더리움이 이 정도면 다른 알트코인은 몇 배일까요? 2배에 가겠죠. 그럼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그런 코인들을 사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사실 24년도나 뭐 25년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을 하면서 논리를 더하는 게 비트코인 ETF를 산 거지 코인을 산 게 아니라서 자금 이동 또는 자금 이전, 유동성 순환장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코인에 관한 뭐 차트, 투자 심리 또는 뭐 이론적인 내용들 또는 캔들, 이평선, 보조지표 모두 다 이런 것들이 사실 코인이 아니라 주식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이걸 뭐 말하고 싶은 거냐. IBIT 차트를 보면 초기 가격으로부터 3배가량 올랐고 지금 현재 $60 선에 있습니다. IBIT가 $90가고 여기서 2배 올라갔을 때 $120로 갔을 때 제가 비교했었던 수익률 비교 구간을 무조건 만나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은 뭐 시총이 어떻고 뭐 가격이 어떻고 $20 뭐 6배 올라갔네, $200 10배 올라갔네 이런, 그리고 알트 뭐 이더나 뭐 리플이나 뭐 솔라나 뭐 그런 쪽으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이거는 어떻고, 이전에 비트코인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ETF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투자 자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다르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부정되려면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특정 투자 자산이 조정이나 하락 없이 수직 펌핑을 계속해야 됩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핫했던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30에서 $150 선에서 약 1년 정도를 소비했었고 또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이번 상승 또한 한계가 분명 존재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엔비디아를 봤던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는 그냥 올라갈 수 없는 구간이네, 조정이나 뭐 저항을 보고 내려가겠네, 당연히 생각했던 생각을 그 시선으로 비트코인과 블랙락 ETF를 보시면 됩니다. 순환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특정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환 없을 건데 비트코인만 오를 건데 그 누가 뭐라고 막 주장을 하든 그냥 족가는 소리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순환될 거라고 이해하고 또는 수익률 비교 현상으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단기장 분위기, 최근자에도 그랬죠. 단기장 분위기에 절여져서 이런 눈에 보이는 큰 상승조차 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금 순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순환장이 왔다고 볼 수 있나요? 없죠. 사람들은 없다고 말할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근데 이런 전능아들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이미 밝혀졌는데. 그러니 적정 수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머지않은 구간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차트, 주봉 차트에서 장기선과 캔들을 보면 장기선 또는 추세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세 회복 확정 구간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더가 주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모든 캔들을 봤을 때 추세를 되찾고 양봉을 꽂히고 연속 양봉을 주고 이런 순간부터는 사실 알트코인들 분위기가 사뭇 다를 거예요. 예전에 여기 올라갈 때도 조금 달랐죠. 근데 여기서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또다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자의 알트코인들 차트를 제가 봤을 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들 대부분 80%, 90%들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여름이 되기 전에 특정 알트코인, 이거 솔라나죠. 주마다 계속 매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솔라나 오늘자 21만 5천 원인데 아직까지도 저평가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매입 중에 있습니다. 내려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주마다 100만 원, 1000만 원 그냥 금액을 고정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매입 중에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여름은 사실 순식간에 지나가기보다 최근 장처럼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대충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간을 예측할 수 없었던 신고점 갱신 구간이 오늘자에 실현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사실상 우상향의 첫 발을 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무한 상승은 없으니까 특정 가격에서 위에서는 140K라고 가정했는데 그러한 가격 등에서 수익률 비교 구간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 이 구간에 진입한 다음에는 순환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순환하냐 아니면 IBIT, 블링랑 ETF가 순환하냐 이게 이거냐 형태만 다를 뿐 순환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상승이 시작되며 그 다음으로는 시장을 보지 않던 사람들, 떠나갔던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 아니면 자금이 생긴 사람들, 주식시장에서 떨어지면 다시 들어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참여자가 다시 참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불장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여름에 3번의 초입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4, 5, 6, 7번이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될 시점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초반에 조금 내용이 날아가서 조금은 2번과 3번에 좀 빈약한 내용을 제외하면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